안녕하십니까. 한국쇼핑몰협회 협회장 고아라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유통 채널 최적화 가이드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쇼핑몰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업무 포인트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1강과 2강까지 두 차시로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학습 목표와 순서를 이야기해 보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요. 학습 목표, 그리고 자사 브랜드에 맞는 플랫폼 선정, 쇼핑몰 입점 시 주의사항, 다채널 쇼핑몰 최적화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커머스 경력 올해로 20년 차이고요. 창업학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전에 지마켓 11번가 옥션, 그리고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까지 이커머스 역사와 함께 해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협회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자사 브랜드에 적합한 플랫폼 선정 방법, 쇼핑몰 입점 시 주의사항, 그리고 다채널 쇼핑몰 입점 후 최적화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현재 상황에 맞는 플랫폼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가, 그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이드를 잡으실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쇼핑몰 입점 시 주의사항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채널 입점 시에 판매 전략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자사 브랜드에 적합한 플랫폼 선정 방법 정말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랫폼의 유형과 특징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플랫폼의 유형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은 마켓플레이스와 자사몰입니다. 자, 마켓플레이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11번가와 같은 이런 알려져 있는 마켓들이 거의 대부분 마켓플레이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마켓플레이스는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이제 쿠팡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등록하게 되는 형태이고, 이제 쿠팡의 이용 고객들이 판매자가 등록해 놓은 상품들을 보고 구매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유사한 용어로는 입점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판매자의 관점에서는 어디 갇혀져 있는 플랫폼에 입점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입점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사몰의 경우에는 어디 차려져 있는 마켓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내 마켓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따지자면 오프라인에 내 가게 상점을 내는 거예요. 어디 차려져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의 유형이냐에 따라서 마켓플레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자사몰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단 이 제품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리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사몰을 독자적으로 차렸을 때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직접 만든 제품의 경우에는 많이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마켓인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입점몰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제품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위탁 판매라고 하는데요. 위탁 판매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점몰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몰을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인 입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마켓플레이스를 선호하는 판매자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의 유명한 브랜드들 아니면 브랜드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제품들인데 공급해주는 쪽에서 자체적인 마케팅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들에게 판매 계약서를 써서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거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갖춰져 있는 제품을,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해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국내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처음에 자사몰 구축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는 온전히 내 상품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쿠팡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접하고 거기서 가격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사몰의 경우에는 온전히 내 상품만 보여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갖춰져 있는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의 입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플랫폼 자체 내에서 내 제품을 사서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사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쿠팡이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도매가로 넘기고 나면 끝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물건을 타입하고 난 이후에는 자체적인 뭐 쿠팡의 브랜드 이름을 붙이든 마케팅을 하든 그 플랫폼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양쪽 다 플랫폼과 물건을 공급하는 입장 쪽에서 동등하게 마케팅도 하고 대등하게 가는 입장으로 이제 취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케이스는 이렇게 대등한 입장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고요. 뭔가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는 플랫폼들과 아예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서 마케팅과 모든 걸 그냥 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냥 판매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하는 겁니다. 플랫폼은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상품도 등록도 직접 해야 되고, 마케팅도 직접 해야 되고, 배송 운영 관리도 다 직접 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판매자가 직접 해야 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내가 물건을 이제 직접 생산한다 하는 경우에는 팔 수 있는 역량이나 내부의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플랫폼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가 파워가 조금 약간 있고 더 밸류업, 그러니까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등한 관계로 협력의 관계를 취해서 가는 것도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별로 주요 타겟층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쿠팡의 경우에는요, 20대와 40대 직장인 고객층이 굉장히 분포도가 높고 가정주부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타겟층을 보고 가야 되는 이유는 내 상품이 올려놨는데 모든 마켓에서 다 잘 팔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층을 미리 알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마켓의 경우에는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객의 특징은 총선 고객이 많다는 겁니다. 멤버십 제도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약간 가격에 민감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특가를 했었을 때 마켓에서 반응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마켓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옥션의 경우에는 30대에서 50대의 중장년층이 좀 많고,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더 얘기 드리자면 남성 고객층이 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굉장히 오래된 그 이커머스잖아요. 그런데 귀찮아서 탈퇴를 안 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남성 고객들이 많다. 자, 신세계몰 같은 경우는요, 약간 소득층이 높은 고객층들이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50대에 약간 중산층 이상의 고객층이 좀 약간 분포도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워낙에 플랫폼 자체가 이용 고객의 연령대가 좀 스펙트럼이 다른 마켓에 비해서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층이 굉장히 사용도가 높고,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고객층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가의 경우에는 20대에서 40대 직장인, 가정주부 이 정도의 이제 고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와 제품의 특성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또 방법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특정한 카테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몰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무신사의 경우에는 이제 의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전문몰로 유명하고요. 이제 지그재그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도 패션 잡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마켓컬리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식품,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 제품만 취급하는 이런 성격이 맞는 곳이 있다면 그런 전문몰에 입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수료가 좀 약간 구조가 다른데,
가장 수수료가 낮은 마켓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은 10%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켓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는 아마존의 경우에는 6에서 45%까지,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별로 좀 수수료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몰인 무신사의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종합몰이라고 하고,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을 파는 곳을 전문몰이라고 하는데, 종합몰보다 전문몰이 조금 더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을 선정할 때 경쟁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명을 검색을 해서 일단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이버 쇼핑 영역에 들어가서 특정 브랜드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어디 마켓에 입점되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켓들을 보고 피해서 갈지 아니면 같이 붙어서 갈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경쟁사가 굉장히 가격 포지션이 우리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피해서 가시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가격 경쟁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같은 몰에 입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랫폼 선정 시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자, 일단 키워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등록해서 노출시킬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키워드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각 플랫폼이 같은 거라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품을 올렸을 때 그 상품과 해당이 맞는 정확한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검색 포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정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요. 그래서 많은 키워드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팡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고객의 유입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피스라고 올렸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는 원피스라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면 쿠팡에서는 원피스를 검색하는 분들이 같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을 다 입력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를 입력하는 걸 다 검색해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의 유입을 많이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키워드를 많이 써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는 마켓이 쿠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키워드가 각 마켓별로 특히나 이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쿠팡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원과 확장성. 가장 이제 원탑인 데가 카페24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갈 건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갈 거다라고 했었을 때는 카페24라는 플랫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24에 내 상품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페24가 유튜브랑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샵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또 쿠팡이랑도 연동돼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구글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페24라는 플랫폼 하나를 통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만 연동해도 나머지 인스타그램, 구글, 쿠팡까지 다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 카페24라는 곳이다 보니까 특히 자사몰을 구축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한 곳에 올려서 여러 개와 연동을 해서 파급 효과를 갖고 가고 싶다 했었을 때 카페24라는 자사몰을 구축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글로벌까지 가긴 좀 그렇고 국내 시장만 공략을 좀 잘하고 싶다. 그래서 깔끔하게 네이버에서 검색이 좀 잘 돼서 그렇게 이제 스타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고도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24와는 경쟁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사몰을 구축할 때 나는 애초부터 그냥 빨리 쇼핑몰도 구축하고 싶고 네이버에서 검색이 먼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고도몰이라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카페24를 통해서 쇼핑몰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반영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 유명한 곳들인 거죠. 뭐 이제 당연히 네이버와 쿠팡인데 작년에 UMF와 티몬 이제 정산 문제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마켓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판매자들이 입점할 때 굉장히 고려하는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정산을 얼만큼 빨리 해주고 얼만큼 이 플랫폼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쿠팡과 네이버가 조금 더 판매자들에게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게 이제 작년을 계기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을 해준다라는 점이고, 연역이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됐고 사용자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고객과 판매자들이 올리는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신뢰가 가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신뢰가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켓 배송에 대한 브랜딩이 굉장히 확고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충성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커머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송 시스템이 전국에 지금 곳곳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까지 진출했습니다. 대만 이나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진출을 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은 아마존하고 견줄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플랫폼을 선정할 때 평가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됐다. 뭐 그 외에도 연역이 오래된 곳, 그리고 탄탄하게 온오프라인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SSG닷컴 같은 경우도 판매자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 선정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쇼핑몰 입점 시 주의사항과 다채널 입점 시 판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